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선 정대입니다. 몇 가지 댓글로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 각각 한 편 한 편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제가 촬영은 한 번에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각각 편수로 나눠서 해볼게요. 어쨌든 이거 역시도 오해와 진실,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많은 이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불교적인 세계관과 도교적인 세계관이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무당이 무당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잘못 전해지는 그 상식 지식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똑같은 걸로 이 비방술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비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방법인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도 비방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방이라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거는 비방이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거지. 그 비방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독특한 형태로 나와야지 비방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무당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나, 어떤 상대방이, 우리가 제갓집이라고 표현도 하고 소원자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냥 가장 간단한 말로 손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 집에 오는 단골래, 이 손님들의 해당됐을 경우에 이 우리 무당이 이 보편적인 걸 가지고는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될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하죠. 위약. 가짜 약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배 아픈데 먹는 약이라고 소화제라고 줘요. 그래도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의학적으로는 위약이라고 하죠. 가짜의 효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무당들도 그냥 책에 나오는 보편적인 부적, 아니면은 예전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구전되는 게 있어요. 특히 집을 판다, 건물을 매매한다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을 장판 밑에, 출입구 장판 밑에 넣는다, 아니면은 문에다가 가위를 뒤집어서 거꾸로 걸어놓는다. 그 다음에 아주 예전에는 아이가 가출했을 때는 그 아이를 양말을 처마 밑에 거꾸로 걸어놓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다양한 비방술이 있어요. 그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것은 비방이 될 수 없다 이거지. 비방이 될 수 없고, 진짜 비방은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 어떤 제갓집, 어떤 소원자, 여러분과 직접 그 자리에서 상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기의 바램, 희망, 소원, 이것이 결국 우리 무속인들이 비방을 갈구하고 희망하고 찾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방이라는 것은 이 손님의 바램, 희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위를 걸어놓는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위를 예전에 노인네들이 나한테 전해주대로 뒤집어서 거꾸로 꽂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나는 해보니까 가위를 뒤집어 꽂는 것이 아니라 바로 꽂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잖아.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잖아.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이건 비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건에 의뢰를 하고 어떤 소원과 희망과 바람이 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고 습관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달라 그래.
그 사람하고 대화 중에 집을 파는데 갑자기 찐빵이 떠올라. 그러면 찐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석의 문제지만 그 찐빵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나한테 찾아왔어. 아기를 못 낳아서 찾아왔는데 그냥 옛날처럼 보편적인 방향으로 삼신을 받아준다 해서 뭐 바가지에다 뭐 밥새 그릇 놓고 뭐 징치고 경문 읽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돼야지 이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뭐 애인을 사귀었는데 이게 요즘 말하는 데이트 폭력, 막 그냥 남들 앞에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둘이만 있으면 막 주워 패고 때리고 그냥 스토커처럼 지랄이고 떼어내버려야 돼. 어떻게 떼어낼 거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부좌 틀고 1시간을 앉아있고 쭈그리 들여서 2시간을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램, 희망, 소원이 공수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공수는 1초, 0.1초 사이에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비방이다. 그때는 그 비방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순간에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는 뭐 이런 손님이 와서 이거 집을 팔아달래, 논을 팔아달라는데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물론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가 이 건물을 팔아달라는 손님이 있다는데 여기에서 어떤 남녀가 교접하는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지푸라기 인형을 2개를 만들어서 남녀가 교접하는 형태로 해서 이걸 건물 어디에다 놓고 수리 좀 따라주고 해서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 처방전을 내가 내려준 것보다 본인 스스로 받았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 이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요번에는 댓글 다루신 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강의를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 핵심 포인트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비방과 어떤 보편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비방들, 그 비방이라는 것이 또 구전에서 선생님마다 전해지는 비방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해지는 일반적인 비방이라도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걸 못 찾아냈을 때 그런 것도 흉내 내봐도 좋기 때문에 사건에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부분의 비방수를 한번 여러분들 따로 강의해 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그거는 보편이라는 거예요. 아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했던 위약 효과, 그것처럼 내가 배 아픈데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는데 여기다 배꼽에다가 빨간 약 바른다고 낫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은 이 보편적인 비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날 수 있다. 근데 이 보편적인 비방이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나타나서 효과를 볼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못해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내가 이런 비방을 잘 받아낼 만큼의 용기와 자신감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선배님들이 하는 비방을 좀 흉내내는 것도 좋아요. 뭐 대부분 만물상이라는데 무속용품 파는 데를 가보면은 뭐 장사 잘 되게 한다고 말굽을 걸어놓으라, 말굽을 뭐 문에다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정령기에 있는 남녀간에 그 어떤 자기 배필을 찾는데,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여우나 뭐 어떤 이런 이상한 종류들 뭐 그런 걸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편이지 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뭐 해바라기 그림을 팔면서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뭐 제복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또 뭐 금으로 된 복돼지 뭐 이런 걸 또 팔면서 이런 걸 갖다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또 어떤 산신태화 뭐 이런 걸 갖다가 지가 만든 걸 해놓으면은 뭐 기가 좋다, 뭐
아니면 특히 경상도 지역에 대구 팔공산 그쪽으로 가면은 달마도 그래서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달마도를 갖다 놓으면 집에 복 있다. 이런 게 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플라시보 위약 효과. 그냥 잠시 잠깐에만 내 마음의 위안이야. 우리도 어느 집에 가게 개업을 하면은 생화나 조화나 해바라기 꽃을 카운터 쪽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인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가게마다 다 해바라기 꽂아놓고 그 집마다 다 장사가 되려면은 해바라기 만들어서 파는 놈만 돈 벌겠죠.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나 네이버나 인터넷상에 보면은 복을 끌어들이는 물건, 재물을 나가게 하는 물건, 뭐 소금을 갖다 놓으면 좋다. 좀 미치겠다니까. 아니 그럼 소금을 갖다 놓고 좋으면 소금 장사는 다 부자 됐게. 아니 지금 염전이 문 닫고 있는 시대에 염전이. 아니 그렇게 소금을 갖다 놓으면 좋으면 소금 창고하고 저기 서해 바닷가 염전하는 사람들 다 부자 돼서 이병철이 정주행이가 됐겠지. 제발 우리 무당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손님 하나 끌어들이는 재미로 유튜브에서 주더가리 까는지 몰라도 그걸 진짜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무당이 있다니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당이라는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무당이라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해바라기 그림 걸어놓고 복돼지 금돼지 그림 걸어놓고 자기 띠별로 맞는 좋아하는 띠별로 맞는 재물 있는 거 갖다 놓으면은 다 부자 되는데 왜 무당이 왜 필요해? 미친 소리잖아, 미친 소리. 제가 늘상 하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 또 특히 무당들은 더 그런 말을 정말로 1%도 흉내내서 안 되고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거는 비밀스러운 거야.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어떤 게 나와줘야지. 보편적인 거는, 이거는 내가 머리 아픈데 소화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머리 아픈 게 낫다 그래도 그 다음에도 또 소화제를 두통약이라고 먹는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니까. 이 정말 딱 1분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무속인들, 우리 같은 무속인들 먼저 이런 진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정말 너무 많은 무속인들이 돈 많이 버는 비법, 재물을 끌어들이는 우리 집에다 뭘 갖다 놓으면 좋다, 뭘 갖다 놓으면 좋다.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 그런 개소리 쫓아다니다 보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래서 비방술이라는 것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정해진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정해진 것은 이건 비방이 아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 그래서 정해진 것은 결코 이 바른 것이 아니다. 제가 강의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제가 일부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제 말조차 바르다고 할 수 없다. 제 말조차. 그렇지만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발췌해서 뽑아서 그 중에서 정리해서 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정법사는 앞으로도 지금 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 말이 100%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믿어봐라.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편적인 비방을 너무 쫓아다니지 마라. 이 보편적인 비방도 때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비방은 비방이라고 할 수 없다. 비방은 왜? 비밀스러운 방법인데, 비밀스러운 방법이라는 건 어느 한 개인의 한정된 것이다. 이 개인의 한정된 것이 또 다른 개인에게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경우도 있고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비방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썼을 때 그것이 허용되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가 정확하게 비방을 찾아내려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훔쳐서 도용해서 흉내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영원히 오래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좌우지하려면 그 개인에게 맞는 비방을 찾는 나의 어떤 신과의 노력, 고통이 있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비방술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자, 다음 편에서 신벌에 대한 강의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